최은영 작가의 작품을 몇 개 추천을 해드릴까? 과거사를 어떻게 책임져야 되는지, 그만큼 어두운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거에 대한 정당한 책임과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걸. 한국은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어. 힐링되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말짱 도루묵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책 추천을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원래 제가 한 달에 그래도 한 6, 7권 정도는 꾸준히 읽었는데 올해 유일하게 이번 8월 달에는 책을 2권밖에 안 읽은 거예요. 그렇게 바쁘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번 8월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최은영 작가의 신작이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서 이걸 추천을 해드려야겠다 싶다가 나 최은영 작가 진짜 좋아하는데 그럼 최은영 작가의 작품을 몇 개 추천을 해드릴까? 몇 개라기엔 사실 2개밖에 없지만 그래서 오늘은 최은영 작가의 작품을 추천을 해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우선 쇼코의 미소. 진짜 너무 유명한 책이지. 이 책 읽어보진 않아도 적어도 이 표지는 다들 보신 적 있으시죠? 이 쇼코의 미소는 사실 제가 중간에 읽다가 한번 포기하고 다시 읽은 책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번 책 추천 영상들에서도 이 책은 중간에 한번 읽다가 포기했는데 다시 읽으니까 너무 좋았던 소설이에요 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잖아요. 이 책도 그런 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선 제가 노션에 뭐라 적었냐면 단편 소설 여러 개로 구성된 책인데 사실 첫 이야기이자 이 책의 제목인 쇼코의 미소 편은 나에게 별로 와닿지 않았는데 두 번째 단편인 신짜오 신짜오는 달랐다 라고 적었네요. 이 책은 이제 단편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단편 7개로 구성된 책이에요. 근데 이제 순서상 가장 첫 번째 있는 단편이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쇼코의 미소라는 단편인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하니까 뭔가 가장 기대를 많이 했는데 사실 이 쇼코의 미소보다는 저는 신짜오 신짜오랑 한지와 영주 이 2가지 단편을 가장 재밌게 읽었습니다. 신짜오 신짜오는 제목이 되게 특이하죠. 전쟁, 나는 겪어보지 못한, 겪고 싶지 않은 끔찍한 대학살, 보이지 않는 누군가들의 욕심과 공격으로 인해 희생되는 국민들,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내가 그 참담함과 상처에 대해 감히 얘기할 순 없겠지만 이 이야기의 배경이 독일인 이유는 조금 알 것 같다. 최근 미국 대법원이 나치 수용소에서 일했던 95세 칼 베르거를 추방했다는 기사를 접했다. 일본에 대한 분노와 별개로 우리도 사죄의 태도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이 책을 읽었을 때 특히 신짜오 신짜오 그 단편이 저한테 더 가장 와닿았던 게 당시에 미국 대법원이 95세 칼 베르거를 추방했다는 뉴스를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되게 생각이 많았는데 칼 베르거가 어떤 사람이냐면 나치 수용소에서 일했던 적을 인정한 사람이에요. 나치 수용소에서 일했던 사람을 추방시키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지만 최근도 아니고 1945년에 독일 나치 수용소에서 경비원으로 복무한 사실을 인정한 이 95세 노인을 독일로 송환한다는 게 이 사건이 왜 저한테는 낯선 충격이었냐면 이 전쟁 범죄에 가담한 가해자를 계속해서 추방하는 미국 그리고 독일의 태도가 되게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했고 95세에 되게 연로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독일로 추방을 시켰다는 게 되게 뭔가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전쟁 범죄에 가담한 가해자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추방하는 그런 미국과 독일의 태도가 되게 인상 깊었고 과거사를 어떻게 책임져야 되는지 그 국가적인 책임과 역할 그리고 과거사를 대하는 태도를 좀 생각해보게 하더라고요. 결국 전쟁은 이미 끝난 지 엄청 오래됐더라도 당시에 많은 피해를 입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은 아직 계속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만큼 어두운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거에 대한 정당한 책임과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걸 정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반대로 우리도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그 과거사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사과를 구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이 책을 읽으면서 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신짜오가 베트남어로 안녕하세요라는 뜻이래요. 주인공 아이가 이제 베트남 친구를 사귀게 되면서 일어나는 전쟁에 관한 사람들의 생각, 스토리를 그린 글인데 이 한국인 주인공 아이가 이 베트남 친구 아이에게 한국은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그 사건을 이후로 되게 절친한 중마고우였던 이 두 친구가 좀 갈등이 생기고 점점 멀어지는 그리고 가족들까지도 멀어지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각각 전쟁에 대해서 겪은 게 다르고 피해를 입은 게 다르니까 다른 입장인 거죠. 아무튼 이 단편에 대한 줄거리보다는 제가 느낀 점, 저도 사실 역사를 많이 몰라서 공부를 더 해야 하긴 하지만 이 과거사를 대하는 태도, 국가적인 책임과 반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좀 생각을 많이 하게 해준 그런 편이었습니다. 제가 노션에 적어놓은 구절 몇 가지를 알려드리자면 전쟁, 그건 그저 구역질 나는 학살일 뿐이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하나의 관계가 끝날 때마다 나는 누가 떠나는 쪽이고 누가 남겨지는 쪽인지 생각했다.
어떤 경우 나는 떠났고 어떤 경우 남겨졌지만 정말 소중한 관계가 부서졌을 때는 누가 떠났고 누가 남겨지는 쪽인지 알 수 없었다. 양쪽 모두 떠난 경우도 있었고 양쪽 모두 남겨지는 경우도 있었으며 떠남과 남겨짐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도 많았다. 그리고 두 번째 책, 바로 짜라잔! 밝은 밤이라는 신작인데요. 이거 나온 지 진짜 얼마 안 된 완전 따끈따끈한 최은영 작가의 신작입니다. 최은영 작가의 신작이 나왔다는 걸 듣자마자 바로 구매를 해서 바로 지난주에 완독을 한 그런 책인데요. 이게 총 343페이지로 살짝 두께가 있는 편이어서 막 읽는데 조금 시간은 걸렸지만 그래도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이 책은 증조할머니, 할머니, 엄마, 그리고 나 이렇게 4대에 걸친 이야기를 통해서 내 삶을 비춰보는 그런 책인데요. 이 책 속에 계속해서 증조할머니, 할머니, 엄마 얘기가 나오니까 뭔가 저는 정세랑 작가의 시선으로부터도 생각이 났어요. 그 책도 제 인생책이거든요. 장편 소설인데도 전혀 지루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제 역사 옛날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증조 할머니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에서 북한 사투리가 계속 나와요. 근데 이제 이야기와는 별개로 이 최은영 작가님이 북한 사투리를 엄청 잘 쓰신 거예요. 음성 지원이 될 정도로. 최은영 작가님이 이 북한 사투리 쓰시려고 되게 공부를 많이 하셨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중간에 증조 할머니랑 할머니 어렸을 때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조금 이제 약간 아무래도 옛날 이야기다 보니까 낯선 표현도 있고 등장인물이 조금씩 많아지기 시작하면서는 100% 스토리를 완벽하게 이해하진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뭔가 되게 힐링되는 책이었어요. 특히 저는 초반부보다 후반부로 갈수록 더 좋았는데요. 이것도 제가 노션에 적어드린 구절을 읽어드리자면 두려움이란 신기한 감정이었다. 사라지는 순간 가장 강렬하게 느껴지니까. 이 집에서 엄마는 딸의 결혼을 축복했고 손주를 바랐고 암 진단을 받았고 사위의 외도 소식을 들었고 딸이 이혼만은 하지 않기를 빌었고 이혼하고 희령으로 내려가는 딸의 모습을 바라봐야 했고 병이 재발해 수술을 받았고 거의 매일 근처 봉화산으로 산책을 하러 갔고 애니팡과 쿠키런의 1등 기록을 세우고 워크래프트를 했다. 한 사람의 삶을 한계 없이 담을 수 있는 레코드를 만들면 어떨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릴 때의 옹알이 소리, 유치의 감촉, 처음 느낀 분노, 좋아하는 것들의 목록과 꿈과 악몽, 사랑, 나이 듦과 죽기 직전의 순간까지 모든 것을 담은 레코드가 있다면 어떨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의 삶의 모든 순간을 오감을 다 동원해 기록할 수 있고 무수한 생각과 감정을 모두 담을 수 있는 레코드가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의 삶의 크기와 같을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비가시권의 우주가 얼마나 큰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한 사람의 삶 안에도 측량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할 테니까. 나는 할머니를 만나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사실을 자연스레 이해할 수 있었다. 고통 안에서 시간은 직선으로 흐르지 않았다. 나는 왜 내가 원하는 만큼 강해질 수 없을까?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도 왜 나아지지 않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며 오래 울던 밤에 나는 나의 약함을, 나의 자금을 직시했다. 이 정도인데요. 진짜 글을 너무 잘 쓰시죠. 어떻게 이런 필력을 가지지? 얼마나 연습하고 얼마나 읽어야 이런 필력을 가질까? 그리고 저는 늘 왓챠피디아 그 어플로 제가 읽은 책이나 영화의 다른 사람 후기도 꼭 체크를 하는 편이에요. 왓챠피디아 후기에도 정말 글을 잘 쓰시는 시인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걸 또 읽는 거 좋아하는데 이번 이 밝은 밤 책에는 어떤 분이 떠나감의 이야기, 그 속에서 서로를 자신을 잃지 않고 싶어 했던 여자들의 이야기라고 적어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공감이 가고 이거 말고도 이제 사실 최은영 작가의 대표작인 내게 무해한 사람도 확실하게 진짜 너무너무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그때는 읽은 책들을 노션에 기록하기 전인가 봐요. 그래서 아무리 노션에 찾아봐도 그 기록이 없는 거야. 심지어 그 책도 지금 이사 올 때 잠깐 어디에 놨는지 없어졌어요. 진짜 제가 분명히 감탄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최은영 작가의 작품을 처음 접한 책이기도 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모든 책이든 다 읽었으면 기록을 하자, 한 줄이라도. 기록을 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지금 제가 그 내게 무해한 사람 너무 갑자기 벌레가 내게 무해한 사람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지금 기록이 안 돼 있어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것처럼 기록을 하자 앞으로. 다시 다짐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최은영 작가의 쇼코의 미소랑 밝은 밤 이렇게 책 두 가지를 추천해드렸는데요. 사실 최은영 작가는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이렇게 세 가지 책은 최은영 작가의 대표작이기도 하고 다들 한 번쯤은 접하고 읽어보셨을 만한 책이라서 제가 추천드리는 게 좀 약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냥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천을 하고 제 의견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이번 밝은 밤 이 책은 저는 울진 않았는데 주위 친구들은 이걸 보고 좀 훌쩍이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요즘 이 양기자 작가님의 모순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진짜 이것도 어찌나 글을 잘 쓰는지 너무 재밌어요. 이거 왜 내가 이제야 읽었나 싶어. 이것도 다 읽고 나서 영상으로 찍어볼게요. 아무튼 또 이제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전 가겠습니다. 안녕.